9시 40초입니다. 하티민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자, 개장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개장을 했는데요. 한번 흐름을, 오늘도 그래서 결론은 숲보다는 나무, 재료주 장세인데, 역시 수급 등을 살피면서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루닛이 어제 좀 얘기가 나왔죠? 루닛이 볼파라라고요. 좀 뉴질랜드 회사지만 미국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법원에서 승인이 나면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일들은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주총만 해서 하면 된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루닛 입장에서는 호재죠. 뭐 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루닛 등등. 그다음 방산주, 요즘 방산주 보면요, 장중에 물리기 쉽네요. 계속 음봉이 나는데 장중에는 올랐다가 계속 종가가 밀리는 망상인데요. 좀 쉴 때도 됐습니다. 또 방산의 업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삼성물산 등 주주하는 관련주들 강세고, 오늘은 방산자, 풍산 같은 경우 최근에 조정이 좀 심했는데 조정 거치고 강세입니다. 그래, 여러분께 계속 지금 방산은 제가 세 종목 찍어드리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넥스원, 풍산, 세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요. 오늘은 이쪽이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크게 안 빠졌는데, 엔비디아 AI 관련주들 좀 약세가 도드라지는군요. 소부장들, 그 다음에 팹리스들, 칩리스들, 네, 이쪽이 지금 엔비디아 AI 관련주들이 좀 하락이 도드라진 모습입니다. 2차전지 어떤가요? 2차전지는 최근 낙폭에 있는 엔캠을 조금 반등 출발이고요. 네. 그래서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바짝 엎드려서 견디기다. 살아납니다. 근데 과잉 투자를 해서 공장이 지어진 회사들은 올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아마 저는 5월쯤 그런 얘기가 나올지 않겠나 싶은데요. 미국 분위기 제가 알려드렸고, 오늘은 변압기는 이제 좀 AI 관련주가 됐네요. 결국 전기. 자, 그러면서 SMR에 대해서 요즘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SM 소형 원전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대형, 초대형 원전을 하잖아요. 초대형과 소형을 하면, 초대형은 한 1000메가와트에서 1400메가와트 정도 하죠. 소형은 여기 100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10메가와트 정도.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 모듈화돼 있죠. 모듈화돼 있어서 구조도 좀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이제 모듈화 단순화돼 있고 안전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연료를 여기는 18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이 핵 연료 보관도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것도 한 20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핵 연료에 대한 우려도 적고, 만약에 문제가 됐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파장을 낳았지만 SMR은 한 300m, 반경 300m 정도. 근데 SMR은 순행식이기 때문에 자연 냉각식이라서 이거는 정전이 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심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만약에 이게 폭탄을 맞아서 뽀개졌다. 저절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전성도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과 비용이 적고, 결국 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SMR 하는 겁니다. 결국 AI 시대는
지금 전기가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전기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이 AI 시대라는 건 지금 미래의 선두권을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잡느냐 하는데 결국 핵심이 전기로 오고 있거든요. 전기와 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수자원을 풍부한데 전기 부분에 하려면 그래서 뭐 늘 안타까운 얘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SMR 설계 기술 세계 최초로 공인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원전 배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많이 날려버렸는데요. 지금은 SMR 주도권이 좀 우리가 많이 뒤처졌죠.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위정자들은 제발 좀 경제에 대해서는 손을 좀 안 댔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SMR이 이제는 이 전기에 대한 변화기로 가고 지금 결국은 원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계속 좀 우리가 관심을 점점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JM님, 엔캠도 사정이 어렵나요? 어렵다, 이런 것보다 2차전지 업황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상대적으로는 좀 낫겠죠. 상대적으로. 남들이, 예를 들면, 뭐, 지금 제일 어려울 쪽이 양극재가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양극재가 제일 어려워요. 양극재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워낙 그 중국이 그 저가를 무기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서 이제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고 횡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수출 물량이 소폭 회복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극재 이런 데 제가 영업이익률이 낮은 쪽이 제일 어렵다. 업황이 오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쪽이 양극재, 동박 이런 데라 그랬죠. 특히 동박은 생산하는데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처럼 유럽에다가 동박 공장을 만드는 데서는 아주 힘들어지겠죠. 지금도 힘듭니다만. 그래서 영업이익률제가 높은 게 분리막 중국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전해, 액, 리튬, 염, 음극재 이쪽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합리적 판단이 드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뭐 분리막은 아직 덜 움직였지만 전해, 리튬염이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음극재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는 것 이런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들 어떤가요? 오늘 HLB 어떤가요? 네, HLB 오늘 강세네요. 네, 다행입니다. HLB가 오늘은 다시 어제 좀 시끄러웠는데 자,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HLB 관련주들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겠어요. 장중에 시장에 어제처럼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바이오도 좀 오늘은 조용하네요.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도 고만하고 조선 좀 플러스고요. 방사는 오늘 플러스고요. 게임 리메이도 오늘도 플러스 출발입니다. 다음에 엔터 요즘 레몽레이는 이정재 씨가 투자했다 이래가지고 자, 또 이런 흐름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뚜렷한 업종이 움직인다 하는 건 없고 AI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약세가 도드라진다 정도입니다. 자, 개장 초반 외국인들은 양시장의 소폭 순매도, 지수도 거의 소폭 플러스 조용한 흐름인데 이 속에서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재룡전기, 네, 현대일렉트릭 네, 변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 카페를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추시고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황에 맞는 종목 위주로 하려고 애썼습니다. 리포트를. 그래서 재룡, 전기,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 최근에 제가 썼는데요. 2월 하순에 이런 것들 시간 나실 때 3분씩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말씀 나왔으니까 재룡, 전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룡, 전기는 제가 요때
우리 정회원님들, 뭐 프로회원님들 추천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저는 남다른 길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남들이 막 얘기할 때는 얘기 안 합니다. 남들이 떠들면요, 모든 경제 현상은 다수가 떠들면 거의 상투입니다. 그래서 온갖 유튜브들이 다 떠들면 그건 상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볼 때, 뭐 여기서는 업황이 좋은데 장사가 제일 되는데 설마 제가 추천했다가 못 올라가더라도 크게 코피 터질 일이 없고 하나 걸리면 대박이고 그런 건데, 이런 거 우리가 한 달에 한 개만 걸려도 잘하시는 겁니다. 아주 힘듭니다.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너무 단기에 큰 수익을 내려고 애를 쓰실수록 안 좋은 결과가 온다. 담담하게 낚시하는 마음으로, 재정적인 자본금 85 예쁘죠? 2022년 하반기부터 확실히 좋아지고 있네요. 그게 이 회사가 변압기를 생산하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AI가 전기다. 여기 플러스 AI 플러스 노후화됐다. 미국의 변압기가 전력시설이 1950년대부터 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거라서 지금 이제 노후화된 1970년 하면 지금 한 5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체 시기, 교체 시기까지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전력 인프라 현대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4분기도 영업이익률이 뭐 한 40%씩 노다집니다. 제조업할만 나죠. 그래서 미국의 변압기 부족 사태. 그래서 머스크가 최근에 얘기했죠. 2025년 내년에 전기와 변압기가 부족한 사태가 내년에 온다. 그렇다면 내년까지도 업황이 좋다, 호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수주 계약을 보면 전부 미국입니다. 그래서 담당관 애널이 물어봤어요. 왜 사우디 이런 중동 이런 거 안 하냐? 미국이 워낙 수익성이 좋고 미국만 해도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중동까지 볼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미국이죠. 그래서 뭐 올해도 지금도 좋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요 리포트를 내면서 제가 딱 2개 찍었죠. HD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요 재룡 딱 2개. 둘 중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때 많이 올라 재룡전기입니다. 근데 그 외에 일진전기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분석하는 참모를 여러분이 두셔야 되는 거죠. 딱 찍어서 재룡전기입니다. 일진전기는요, 전선 매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전기, 전력기기 매출은 재룡전기하고 삐까삐까합니다. 근데 일진전기가 훨씬 시가총이 그때는 컸어요. 다음에 LS 일렉트릭은 이건 2차전지 노출도가 높아서 결국 미국에 우리가 2차전지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그쪽 일을 많이 하는 거라서 이게 좀 약점이 있죠. 그래서 변압기 쪽은 HD 현대일렉트릭하고 재룡전기 2개만 보시면 됩니다.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제가 존재하는 의미죠, 여러분 곁에. 자, 그 다음에 종목들 보면요. 자, 오스코텍도 요즘 얘기가 좀 뒤늦게 기사가 나왔죠. 오스코텍도 제가 여러분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려서 가지고 여러분 다 아실 종목인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스코텍은 증권사 리포트는 오스코텍을 거의 얘기 안 하고 유한양행만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핵심이 요거 레이저 티닙이죠. 레이저 티닙을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으로부터 2015년에 요거는 전임상 때, 이건 참 유한양행이 잘한 것 같아요. 델성부른 떡잎을 알아보고 기술 이전 해와서 유한양행에서 임상을 하고, 임상 초기에 전임상도 하고 임상 1상도 하면서 학회가 나가가지고 엄청 좋습니다. 임상해보니까 이렇게 좀 떠들었더니 얀센바이오텍, 요게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죠.
총 12억 5,500만 달러. 2018년이니까 벌써 한 5년 전에 얘기가 됐네요. 6년 전에 얘기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유한양하고는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가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6대 4띵. 네, 유한양이 6 먹고 오스코텍이 4 먹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래서 지금 마일스톤이 1억 불 받았거든요. 1억 불 지금까지 1억 달러를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제약을 기술 수출해서 그 1억 달러 마일스톤 받은 사례는 처음입니다. 보통 계약금 받고 물질을 반환받은 게 대부분인데, 네. 그럼 앞으로 받을 게 11억 500만 달러 더 받을 게 있습니다. 이 조단이죠. 오스코텍 몫은 한 4억 4천만 달러 정도 받을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국내에서는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어요. 의료보험도 됩니다. 올 1월 1일부터.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제는 여러분들 비소세포 한 85% 정도가 말 그대로 난스몰셀입니다. 난스몰셀. 그 암세포가 덩치가 크다. 원래 스몰셀이면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큰, 우리 여러분 폐암 걸리면 대체로 난스몰셀 덩치가 좀 큽니다. EGFR 이게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리셉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인자이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라서 덩치가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1차 치료제로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국내 판매에 대해서는 한 10%에서 15% 정도 네, 로열티를 오스코텍이 또 받는 거죠. 이건 이제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팔리는 대로. 약은요, 그 로열티가 큽니다. 대체로 이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대체로 10% 15% 아니겠냐고 다들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로열티를 좀 많이 줘도 되는데 되는 게 뭐 약값에 붙이면 되니까요. 네. 그래 국내는 이미 끝났고 이제 원래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4년부터는 국내 로열티가 본격화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원래 한 1,000억 정도 팔지 않겠느냐. 한 100에서 150억 로열티 들어온 거고, 얀센바이오텍 해외 임상도 이미 FDA에 허가 넣어놨습니다. 얀센바이오텍이 제일 주력으로 하는 게, 네, 리브리반트인데요. 리브리반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FDA 지금 허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리브리반트 플러스 렉라자, 요것도 지금 8월 말이면,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브리반트를 한 병용 치료법들이 몇 개가 이미 FDA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1차 첫 투약이 나오면요. 여기도 로얄티를 한 1,200억인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저팀이 단독으로도 지금 또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단독으로 한 게 타그리소보다 낫다. 국내에서는 타그리소도 이제 1차 치료제로 받고 있고 렉라자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만약에 글로벌로 FDA 승인을 받는다. 좀 먼 얘기입니다만 되면은 이미 단독 임상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임상을 얀센에서 된다면 초대박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그동안 많이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뒤늦게 시장에 요즘 좀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스코텍은 많이 빠져도 빠지면 이런 건 사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결국 렉라자가 핵심이고 지난번에 뭐 임상 결과가 뭐 만족스럽지 않네 하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단세포적인 판단이죠. 우리 시장이 그만큼 아직은 의학에 대해서 참 단세포적으로 반응한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그런 요인들이라서
그러니까 들으는 말씀은 오스코텍은 계속 이런 요인이 계속 8월 말이라 그랬죠. 계속 진행될 거거든.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나오면 렉라저가 국내에서 판매가 뭐 올해 얼마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오스코텍한테는 로얄티를 받는 요인으로 호재를 작용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FDA에서 어떻다. 그래서 미국 시판이 된다. 등등을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런 좀 조정하면은 좀 사고 네.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또 팔고 이러면서 꾸준히 타고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9시 21분인데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조용하네요. 코스피부터 보면요. 코스피가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0.16% 상승 중인데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어제도 오후장에 순매수가 많이 늘었어요. 오전장에는 좀 잠잠. 오늘은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 한번 좀 지켜보자 하는 거고 지금 상승 종목이 430개, 하락 종목이 386. 요즘은요 등락 종목도 이번 주는 괜찮아요. 전에는 하락 종목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많은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는 거의 균형 잡힌 흐름입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코스닥 시장은요 거의 약보합 마이너스 0.1% 정도고 외국인들이 야 오늘은 좀 사줄 타임 어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오늘 살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이 순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이 619, 하락 종목이 882. 오늘은 코스닥은 좀 하락 종목이 많네요. 근데 어제도 이러다가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뭐 종목별 대응이 적절하겠다. 숲보다는. 네, 그 속에서 본다면요. 그 이후에 좀 달라진 것들은 KINX가 그동안 주가가 좀 빠진 게 지금 이게 과천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게 5월 완공에서 8월 완공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단세포적 생각이죠. 좀 밀린 건 아쉽기는 하죠.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짓는 건 안 짓는 건 아닌데 그 지금 그 홍해로 막 지금 홍해 사태 예멘 후티 반군들 이런 것 때문에 막 희망봉으로 돌아오면서 지연되는 것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의 AI 서버에 대한 수요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은 지금 한 19% 정도 데이터 센터 임대료라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 그럽니다. KNX도 업황은 좋다. 그리고 그 지연에 대한 주가가 충분히 반영됐다면 한 9만 원 밑은 또 사볼만도 하겠네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그냥 다들 좀 조용하네요. 그 외에 좀 도드라진 움직임은 딱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많이 거래량이 좀 좋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좋은 종목. 이제 지금 나무보다 숲이라서 종목을 좀 보기.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지금 1등이고요. HLB 여전히 오늘 HLB가 좀 많이 오르는군요. 근데 HLB는요 지금 뭐 FDA 허가를 받는다 어쩐다 하지만 지금 여기 위암 치료제 여기 4차 치료제입니다. 4차. 물론 교두보로서 의미 있지만 지금의 제가 볼 때는 HLB의 이 신약 허가 이쪽은요 이 부분은 또 중국은 빠졌어요. 중국은 이미 중국이 하고 있어서 빠져버려서 그렇게 알맹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HLB가 오늘은 일단 올라서 다행인데 계속 좀 그래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레몬레인 이정재 씨가 투자했다 하는 이유로 지금 강세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이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면 원전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다. AI는 이제 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올은요 마이크로 니들이라 그래가지고요 요거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걸어가지고 뭐 합의를 보고 이랬다는 것들이 어제 뉴스에 나오는데요.
네, 비율. 그래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진 마이크로 니들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 아직도 한 대형사 두 군데하고는 특허 분쟁을 소송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일단 뭐 나머지 업체들과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네. 다 이런 것들도 종목 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예룡전기, 위메이드, 키. 오늘 굳이 하면 전고체 전지가 조금 움직이나요? 아니네요.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요런 게 이번에 최근에 그 삼성 SDI가 이번에 배터리 전시회에서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 전지에 관해서는 삼성 SDI가 제일 앞서 있다 하는 평이 이번에도 나왔고 하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등이 전고체 전지 관련주로 이번에 좀 부각이 됐는데,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중대형 전기차용 배터리, 우리가 휴대폰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뭐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휴대폰용 배터리 기술이 이미 표준화됐고 정착이 됐는데, 전기차용 배터리는 아직도 초기입니다. 개발 단계라서 뭐 온갖 나트륨 배터리부터 전고체 배터리 뭐 온갖 거 개발했다고 떠드는데요. 네, 과연 어떤 게 상용화 될지는, 그래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각자 떠드는 거예요. 각자 떠들고 자랑질을 해야 투자금을 모으잖아요. 근데 그 이미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는 회사들은 여러 망했죠. 과연 이게 실현될 거나 하는 것도 있고, 실현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LCD 쓰고 OLED 나왔다고 해서 LCD가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초기에 보던 OLED는 비싼 거 쓰고 LCD는 싼 거 쓰고 하듯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이게 과연 상업성이 있을지도 봐야 되고, 또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면 뭐 이거는 고급차에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지켜볼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 자체만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것은 좀 우매한 일이죠. 어쨌거나 지금 오늘은 8종목이 그 거래량은 많으면서도, 네, 거래대금, 한농화성 같은 게 거래량은 많으면서도 주가는 빠지고 있네요. 고점에서 파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비해서 특별히 오늘은 좀 새로운 종목이다, 그런 흐름은 잘 안 보이네요. 좀 변압기 쪽이 제일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9시 29분인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데일리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제 리포트 보면 어떤 기업을 뭐 하는 게 결국 얘가 제가 여러분께 해드린 일, 이런 건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종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아실 수 있도록 기업을 설명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얻으실 거는, 결국 여러분은 주식 투자라는 CEO님이신데 저를 참모로 두셔가지고, 주식 기업들이 어떤 거냐, 결국 기업이 어떤, 예를 들면 TSE다. TSE를 제일 주식을 잘 아는 분은 TS 사장님이겠죠. 그 회사를 제일 잘 아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수록, 네, 주식 투자라는 사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또 말이 나왔으니까 TSE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니까 TSE라는 회사도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회사입니다. 쉽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리죠. 이 회사는 낸드 플래시 비중이 60에 70%. 결국 낸드 업황이 좋아지면 이 회사가 덕을 많이 벌 거고, 낸드 업황이 나빠지면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작년에 낸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 하반기부터 최근 한 1년 반 동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2022년 하반기에 적자도 났네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 TS이라는 회사는 이런 회사구나. 또 하나는 이 회사는 네, 반도체 공정에서 테스트 공정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거든요. 웨이퍼 테스트, 웨이퍼 단에서 테스트하는 게 프로브 카드를 씁니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버닝 테스트 공정을 또 넣어요. 크게는 웨이퍼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 요게 이제 모듈 테스트라고, 패키지 테스트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크게는 양대고 요즘은 버닝 테스트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 테스트 소켓, 여기에 인터페이스 보드가 또 들어갑니다. 이 세 개를 다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세 개를 다 생산하면 네,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프로브 카드는요, 지금까지는 낸드용만 쓰입니다. 그래서 낸드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낸드를 테스트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그래서 웨이퍼가 있으면 딱 그냥 팡팡 찍듯이 위에 딱 그 동그랗게 한 판 더 해서 서로 뭐 아구를 맞춰 보는 거죠. 거기서 분량이 있나 없나 보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D램용도, D램용이 훨씬 기술적으로 어렵고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하고 보드, 인터페이스 보드 이 부분은요, 그 DDR5 덕을 봅니다. 그래서 DDR5 수혜주기도 하구나. 어허, 그렇군요. 그래서 프로브 카드 부분의 낸드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 건데, 또 D램용으로 갈 수 있는 올 4분기는 D램용으로 본격 양산 공급된다 하는데요. 그런 성장성도 있고, DDR5, AI 때문에 DDR5로 지금 가속화된다, 전환이 가속화된다, 이런 분석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DDR5 수에다가 낸드팡 지금 서버가요. 지금 2월에 서버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서버 수요가 증가했다. 이 말은 이제 범용 D램, 또 낸드 이쪽이 업황이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낸드가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된다. 이렇게 정설이었는데 그게 지금 앞당겨지는 느낌이고 서버 업계에서도 지금 낸드가 올 하반기부터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 같아서 지금 재고를 축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업황이 이렇군요. 그리고 요게 SOTO, MR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버티컬 프로브 카드 이제 그 요렇게 버티컬이니까 수직으로 그 수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어레이 형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건 수직으로 요거는 그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요게 이 버티컬 프로브 카드의 STOML이 원가의 한 50% 정도 차지하는 아주 핵심 부품이고 이건 후지츠가 전 세계를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근데 이 회사가 요거를 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베트남에 대량 생산한 시설까지 갖춰서 결국 이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후지츠가 개발하는 바람에 후지츠가 이제 이 회사는 TSE를 경쟁사로 생각하고 판매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후지츠라는 회사, 큰 회사가 이 TSE라는 코딱지만한 한국 회사를 가지고 경쟁사로 인정해서 저기는 STOML 팔지 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앞으로 이제 요 버티컬 프로브 카드 이 시장이 꽤 큽니다. 한 수천억 규모 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서서히 진입도 할 수도 있겠죠. 기술력도 상당히 갖췄고, 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사장님이 참 인격이 좋으시다. 참 겸손하시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청자님들이, 이렇게 하 대표한테 얻을 거는 저런 것들이구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내가 투자 판단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이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내 만에 이거는요, 워렌 버핏한테 물어봐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50만 원 가지고 20억 만들었다 이런 거 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지 속지 마시고 철저히 좀 기업 내용을 설명하는 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참모를 구성하시면 주식 투자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겠느냐, 남들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는요, 이제 어제는 오후장에 외국인들 변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오후장에 외국인이 좀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연 외국인이 어떨지 보셔야 되겠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제가 데일리에 썼듯이 지금 기관들이 종목을 활발히 매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기관들이 하루에 10억 이상 사고 파는 종목들이 수십 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결국은 종목 장세다. 재료주가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살펴보시는 전략. 그러면서 필요한 종목들이 있으면 제 카페 리포트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장중 속보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진 방송 하트미디어TV였습니다. 그럼 감사하고요. 내일 금요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